극갈래 시작할게.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다는 거,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그러면 사건 진행 어떻게 할까?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을 어떻게 직접 보여주는 문학. 자, 옛날 전통극은 가명극, 인형극, 무극, 판소리 이런 것들이 전통극이었는데 전통극하고 현대극의 차이가 또 있어. 전통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그리고 시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열린 공간에서 행해지는 게 특징이었어. 근데 지금은 극장이라는 곳이 있지, 그지? 창극, 심파극, 근대극 등이 현대극이고 희곡, 연극의 대본이지. 연극 대본뿐만 아니고 영화의 시나리오, 방송의 드라마 대본, 뮤지컬 대본 이것들도 다 극갈 내에 들어간다. 우리 오늘 할 동주는 시나리오야. 시나리오는 뭘 만들기 위한 거? 영화를 만들기 위한 대본이야.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전제고요. 영화의 대본인 거야. 신넘버가 있어. 신넘버는요. 신넘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넘버는 장소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장면 번호가 바뀝니다. 신넘버는 장면 번호. 계속되는 장면 전환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영상 제작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거 등장인물의 수, 공간 이런 제약 없어요. CG 처리하잖아, 그지? 그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은 군중을 보여주기 위해서 CG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수와 시공간의 제약은 거의 받지 않아. 그리고 그 대신 카메라 기법,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 용어들이 있어. 용어와 지시어 등이 있는데 그건 익혀야겠지, 그지? 밑에 간단하게 나왔다. 신넘버, 이건 우리 장면 번호. 공간이라든지 시간이 달라지면 신넘버가 달라지고 샷 영상 촬영을 시작한 후 촬영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찍은 장면이고 오버랩 되는 것은 화면이 겹쳐지는 거야. 겹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고 페이드인은 화면이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 페이드아웃은 반대겠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거. 클로즈업은 크게 확대하는 거지, 그지? 일부 화면을 크게 나타내는 거고, 내레이션, NAR, 내레이션은 장외, 화면 밖의 목소리야.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우리 이 동주라는 작품에는 동주의 이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계속 나오지, 그지? 인서트는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거. 인서트. 자, 요게 이제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하고 희곡. 뒤에 보면 학습 활동에 파수꾼이 나오거든. 파수꾼은 희곡이야. 얘는 연극의 대본이야. 그러니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거지. 연극의 대본이고. 무대 위에서 똑같아.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 진행되는 거 똑같아. 그리고 과거의 사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뭘로 서술한다?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등장인물 많이 등장 못 시키겠지. 장면 전환 빨리빨리 안 되겠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많이 받아.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요거는 대립 갈등은 시나리오든 희곡이든 극갈래하고 서사갈래가 똑같이 나온 공통점이야. 자, 희곡의 구성 단계를 보면, 자, 희곡은 대사가 모여 장을 이루고, 장이 모여서 막이 되고, 단막극은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통은 3막 또는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설의 구성 단계 어떻게 되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 그지?
희곡의 구성 단계는 발단은요, 작품의 배경, 인물의 성격, 갈등의 실마리 등이 제시되는 단계고, 처음 이제 인물이 소개되는 단계야. 전개는 갈등이 점점 심화되겠지, 그지? 드립과 갈등이 구체화되는 단계고, 절정은 최고조가 되겠지. 그리고 사건의 전환이 되는 단계고, 하강은 이제 슬슬 마무리 되려고 그래. 해결 국면에 다다르는 단계고, 대단원은 갈등이 해소되겠지. 그리고 이야기가 종결되는 그런 단계가 대단원이야.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뭐가 없니? 위기가 없지, 그지? 위기 결말이 없다, 그지? 결말이 대단원에 해당되는 거겠지. 희극의 구성 요소 보면 해설은요, 맨 처음에 뭐 배경이 어떻다느니 인물이 누구라는 이런 소개 나오는 거 있지.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으로 등장인물, 장소, 무대 장치, 배경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게 해설이고, 대사는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이지. 모든 사건은 뭘 중심으로? 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무대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도 뭘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제공하기도 한다. 자, 대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 대화는 인물 간에 주고받는 말,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 독백은 배우 혼자 하는 말이야. 혼자 하는 말인데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야. 그리고 방백은요, 옆에 있는 배우가 안 듣는 걸로 설정하는 거지. 관객들에게는 들리나 상대 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약속한 것을 가리키고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때 방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시문은 뭐 인물의 행동 지시, 어떻게 하라든지, 뭐 어떤 표정을 지어라든지, 그걸 갈로 안에 넣어서 하는 지시문 있지, 그지? 배경, 효과, 조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이고, 바탕글이라고도 하고요. 현재형으로 쓰이고요. 지시물의 종류에는 행동 지시물, 인물의 행동을 갖다가 뭐 손을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무대 지시문은 무대를 밟게 이런 거 무대 지시문 등이 있습니다. 네,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은요 이야기 전개하는 주체지. 대화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형상화 또는 형상하는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을 설정하는 거고, 사건은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이 갈등이 있어야지 관심도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우리 여기도 소설과 마찬가지로 서사문학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추상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주 볼게요. 영화 봤는가 모르겠네, 니네들. 동주의 역으로는 강하늘이, 몽규 역할로는 박정민이 나오지. 동주와 몽규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이종 사촌간이야. 이모의 아들인 거야. 이종 사촌간이 되고요. 둘이가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몽규가 조금 더 똑똑해요. 똑똑한 거 하여튼 학교를 갔다가 유학 갔는데 몽규가 좀 더 좋은 학교로 다녀. 그리고 신춘문예에 당선된 건 또 몽규가 먼저고. 앞부분 줄거리 볼게. 요 부분이 발단입니다. 발단 부분이고 인물들이 소개되지. 우리 주인공 동주하고 몽규 나오고요. 1943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는다.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야. 지금 일본에서 체포되었어. 특고경찰, 특고는 특별고등경찰 줄여가지고 특고라고 합니다. 경찰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형무소에 갇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합니다.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서 형무소잖아. 이 형무소가 후쿠오카 형무소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서사가 시작되고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자, 1943년에 잡혔잖아, 그지? 여기 1943년에서 45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고, 그 지난 일 43년 이전을 회상하는 거야. 동주와 몽규는 만주 명동촌에서 태어나고, 여기가 이제 우리 용정이라는 곳이야, 용정. 여기가 고향이야. 동갑내기 사촌지간, 이종 사촌지간이야.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자, 정지용, 우리 여기 작품 보면 정지용 만나잖아, 그지? 시를 읽으며 시인을 꿈꾸고, 시인이 되기를 원해요. 몽규는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신춘문예 꽁트가 당선되어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된다. 근데 시보다는, 이 글쓰기 하는 것보다는 이념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야.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가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다.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 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연희 전문학교로 이제 와가지고 밑에 옥인동 하숙집은 연희 전문학교 시절 때야. 함께 경성, 서울이지, 그지? 일제강점기니까 경성이야. 유학을 떠난다. 몽규는 동주, 처중, 여진과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뭘 하려고 문해시를 만들려고 한다. 문집이야. 이야기가 1943년에서 1945년 무렵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신남바 33은요. 회상이잖아, 회상. 회상이고 과거 일이 되겠지. 과거 언제? 1939년에서 1941년에 1년도에 경성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야. 과거고요. 옥인동 하숙집은 여기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펜다운 화면이 위에 밤하늘 비쳤다가 하숙집 지붕 비쳤다가 창문 비쳤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펜다운은요 카메라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 어디부터 밤하늘 비치고 하숙집 지붕 비치고 그리고 창문 비치지, 그지?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처중 원고를 보면 시는 동주 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 동주 씨가 뛰어나다는 거지. 몽규.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시는 가급적 빼자고. 시는 자기 생각 펼치기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이제 몽규하고 동주가 언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는 거야. 말싸움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 언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고요. 인민이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 여진을 힐끗 보며 늦었지. 아니 좀 더 보고 볼만한 게 있어. 원고를 하나 꺼내 들고 몽규를 바라보며 이건 필력이 있긴 한데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이강수 선생 작품 같다. 춘원 이강수야. 그래서 이제 벨로라는 거지. 그래서 벨로라는 거야. 필력은 글을 잘 쓰긴 같은데 이강수 선생 작품 같대. 벨로라는 소리야. 처중이 건네는 원고를 집어들어 살펴보는 몽규. 원고를 던지며 자, 이거 뭐라 그래? 요 관란인 거, 요걸 행동 지시문이라 그러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행동 지시문. 자, 현재형 되어 있지? 왜 던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강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니 이강수, 최남성 같은 변절자들을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버려. 이러잖아, 그지?
이강수 선생님이나 최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막 뒤에 우리나라 청년들 갖다가 전쟁에 일본잖아. 일본 뒤에 일제강점기 말에 전쟁 많이 일으켰잖아. 그지? 그러니까 청년들 전쟁에 참여하는 독려하는 글도 많이 쓰고 친일파로 변절했거든. 그래서 여기엔 친일파에 대한 반감이야. 그래서 비슷한 글 이강수 선생님 작품 같다 그러니까 갖다 버려 이러잖아. 그지? 막 던지잖아. 그지? 친일파에 대한 반감이야. 너 이강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어렸을 때 얘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간섭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것. 이렇게 간섭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야. 예술은 예술로서 봐라 이거지, 그지? 자, 이건 몽규에 대한 동주의 평가고요. 몽규는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절자인 작품을 아예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잖아, 그지? 몽규는 이념을 중시합니다. 간섭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자, 문해지를 만드는 이유가 이 간섭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라고. 실을 빼자 그랬어. 한숨을 쉬며 나는 이 문해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지.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동주가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은 변하는 거고 이게 동주의 가치관이지. 동주의 가치관은 뭐니? 문학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이거 문학에 대한 동주의 근해. 문학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거고, 힘이 있다는 생각이고, 동주의 가치관이지. 몽규는 어떻게? 문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밖에 더 돼?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야? 몽규 같은 사람이지. 몽규는 뭐라 그래?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으니까 문학 뒤에 숨는 거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학을 나약한 감상주의로 보는 몽규의 시각에 대한 비판인 거지. 밑에 있다. 간접적 비판이라고.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시켰는데 문학을 이용해서 문학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냐고.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간섭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간섭이지. 그래서 조류는요. 조류는 시대의 흐름, 경향에. 자, 지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동주와 몽규가 갈등하고 있지. 갈등하고 있는데 동주는 시, 몽규는 산문이 자기 생각 펼치기에 좋다 그러지, 그지? 자, 그리고 동주는 문학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몽규는 문학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섭을 타파해야 된다. 동주는 문학의 예술성을 중요시 여기고 몽규는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하자는 거지. 몽규와 동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수습하듯이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동주를 보면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 동주를 보다 여진에게 늦었으니까 가봐. 그래 이제 가봐야겠어. 동주를 보며 같이 가줄래? 잠시 멍하게 서로 바라보는 동주와 여진. 내가 왜? 바람 좀 쐬고 와. 하루 종일 안 나갔잖아. 동주한테 궁금한 것도 있었어 그래. 동주를 보며 갔다 와. 자, 둘이가 지금까지 중심 내용이 뭐니? 문학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동주와 몽규의 모습이 나왔지. 그 다음에 골목길 밤 해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프레임 E는요. 영화에서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밤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동주와 여진 이 밤길은요.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서정적 분위기 형성.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스모키하면 그래 문학 영문학.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뭐 다 좋아. 별빛을 올려다보는 동주. 별빛은 밤길하고 마찬가지로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가 작품 밖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을 갖다가 내레이션이라 그러고 어떤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별 해는 밤이야. 별 해는 밤에서 나오는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런 시인을 좋아하겠지, 그지? 여진 물음에 대한 여진이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이 여진 물음에 대한 대답이고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별은 이상, 꿈 이런 거지. 아슬히 아찔아찔할 정도로 높구나 낮게 멀듯이. 자,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 속의 존재들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리고 너무 멀리 있대요.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너무 그리운 존재들이 멀리 있는 거야. 여진이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 몽규와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자, 폄하라는 것은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지. 어떤 시는 안 좋아해. 이거 있잖아. 몽규는요. 동주의 글을 실어줘요. 동주의 글을 문혜지에 실어요. 실은 몽규고요. 몽규는 동주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해. 동주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고요. 자, 어떤 시만 안 좋아해? 이강수, 최남순을 따라한 글은 안 좋아하는 거야. 폄하하는 작품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어떤 시 이강수, 아까 변절자라 했지, 그지? 최남선을 따라 한 글은 안 좋아하고 동주의 글은 실어줍니다. 동주의 글은 높이 평가합니다.
어색하게, 그래? 말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 별빛이 반짝인다. 여진이 동주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고요. 정지용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건데, 아까 맨 앞에 보면 동주가 정지용 백석 시인을 존경한다 그랬잖아. 그지? 정지용 선생님, 동주가 존경하는 시인이야. 인사드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수줍어하며 정지용 선생님은 문인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들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주셔. 아, 그래? 그러면서 내레이션, 동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레이션은 우리 동주의 감정을 잘 전달하겠지, 그지? 주인공 감정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관객의 이해를 도와. 관객의 이해를 도움. 우리 별 해는 밤시 그대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그리워하는 것들을 불러보는 거야. 이 시가 삽입되면서 효과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시니까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잖아. 이야기 서사의 단조로움을 서사의 쭉 줄글 이건 줄글이라고 생각해. 산문의 서사 산문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여기는 또 뭐야? 과거의 상념, 그리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그지? 야, 상념, 그리움이 담긴 정서를 교차하여 표현해주고 있어요. 상념, 그리움에 이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 여진, 동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깜짝 놀라 멈추며, 어떻게? 몽규가 보여줬어. 아직 남한테 보여줄 시들은 아닌데, 난 좋았어.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버리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가서 문해지에 넣겠다고? 진짜 그럴 시는 아닌데, 시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해? 다른 작품들처럼 좋던데, 그런데,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왜 쓸쓸해졌을까요? 외로움 적막감이 느껴진 거야. 자,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 뭔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윤동주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잖아. 그지? 그 정서를 갖다가 여진이 그대로 느낀 거야. 시대 상황에서 비껴 있는 데서 오는 외로움, 적막감을 느꼈기 때문 정색을 하고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야, 왜 그럴까? 미술 때문에 왜 그럴까? 그 정색을 하고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자, 여진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음을 눈치채고
당황합니다. 당황한 심리가 드러나는 거야. 당황함. 다 왔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고개를 들어보니 기숙사 정문 앞이다. 아, 그래. 다 왔네. 나 갈게. 뒤돌아 급하게 가는 동주. 동주야. 정지영 선생님 뵙고 싶지. 돌아보며 멋쩍게 웃는다. 같이 가자.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무엇이 그리웠을까요? 뭐 순수, 이상적 가치 이런 거겠지. 이상적 가치. 순수. 그리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아성찰의 행위입니다. 내 이름자를 써본다는 거 자아성찰의 행위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부끄러워서 덮어버린 거야.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자, 이거 별 헤이는 밤 8년이야. 8년인데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현재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자, 둘이가 여진과 동주가 밤길을 걸으며 이제 경성해질 때지, 그지? 그리고 이제 학숙방, 밤, 회상, 몽규와 처중이 있는 학숙방으로 들어오는 동주, 다짜고짜 몽규에게 여진이 왜 보여줬어? 왜 내실을 줬냐는 거지. 뭐래? 좋다고 안 해? 몰라. 넌 왜 내 말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니까? 여자들한테 통화를 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고. 통했네. 낄낄거리며 웃는 처중과 몽규, 창가에 앉는 동주, 별빛을 올려다본다.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 따는 밤을 새어 우는 벌레는 이 밤은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거지. 자,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누가 부끄러워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그지? 근데 벌레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시켜서 얘기했고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지, 그지?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성찰. 여진이 아까 왠지 쓸쓸해지는 것 같다 그랬지, 그지? 여진이 동주시에서 쓸쓸함을 느낀 이유지. 쓸쓸함을 느낀 이유. 자, 자신의 시를 여진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동주가 몽규에게 따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 동주와 몽규의 갈등과 여진의 제안인데, 동주는 문학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 반대지.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고, 몽규는요, 문학이 잘못된 간섭과 이념을 타파하는 도구이다 생각하지, 그지? 정치 투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들어옵니다. 여기가 전개 부분이야. 전개 부분이고, 자, 현재야.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힌 동주의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는 부분이야.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는 부분이고,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겨울은 일제강점기를 나타냅니다. 앞에 밤처럼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봄 긍정적인 거겠지. 희망, 조국의 독립.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은 죽음을 나타내는 거고,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는 거, 재생이지. 재생, 부활, 이런 이미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내 이름자가 묻혔대요. 뭐 하는 거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거지.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케이다. 재생한다는 거지. 재생. 자, 과거 34, 35의 어떤 시의 뒷부분, 시의 맨 뒤에 부분, 현재 이제 독방에 갇혀있는 동주가요, 앞에 거 시를 갖다가 이어서 그지 없는 것으로 연출하여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감옥에서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겠지. 현재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는 부분 첫 번째고, 치조실현재 현재 시점 두 번째지.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한다.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서류를 보며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이라는 것은 모아, 이런 뜻이야. 모아. 유사시, 비상시에 무장봉기를 해체. 이게 이제 몽규가 하려던 일이야. 그게 이제 몽규가 하려던 일이고, 영화를 봤으면 알 거야. 몽규는 동주한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 왜냐하면 몽규는 시를 쓸 사람이고, 이런 일에 관여 안 했으면 그냥 순수하게 시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특구는요, 같이 모의를 했다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서류를 보는 거야. 서류를 던져주는 거야.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구가 다가온다. 송몽규와 함께 꾸민 일이잖아, 사인회. 서류를 보며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활동가 징집령을 이용해. 징집령은 소집 명령이야. 소집 명령을 이용해 일본군의 주요 거점 시설의 침투. 이거 이제 우리 그때 징집령이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일본군에 뽑혀서 착출돼 갔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 서류에 적혀 있는 거야. 송몽규와 내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조의 원고 상자를 만지며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 자, 사상적 바탕이 그 동주시에 다 있다는 거야. 동주시를 일제 저항하는 시로 본 거야. 동주시를 일제에 저항하는
사상이 담긴 증거물로 몰아가고 있어.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라는 건가?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해지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짓이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자, 동주는요, 몽규가 일본 유학생의 계획과 독립운동에 동주가 참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모르고 있고요. 또 몽규가 위험해질까 봐서 몽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하고 같이 문해지 만드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자 얘기하고 있어요. 특구에게. 자, 학숙방. 자, 회상이잖아.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짐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짐을 왜 싸?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자, 지금 몽규는 그전에도 우리 독립운동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 이번에는 아예 떠나려고 가는 거야. 현실 극복을 위해 몽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동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짐을 싸며 넌 모르는 편이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동주를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야. 동주를 보호하려는 행동. 보호하려는 행동이고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현 선생님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한숨을 쉬며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자, 몽규가요 설명도 없이 혼자 떠나는 것이 섭섭한 거야. 설명도 없이 이런 식이냐? 늘 그냥 갑자기 훅 떠나버리냐? 혼자 떠나는 것이 섭섭함. 짐을 들고 나가려다 동주를 돌아보는 몽규. 조금 다가와 작은 소리로 지금 임시정부에는 사람이 필요해. 어디 갈 것 같아? 임시정부에 갈 것 같지, 그지? 임시정부 일을 하게 되었음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야.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 임시정부 사령부가 중경으로 갔다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몰라도 돼. 다시 짐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 몽규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주.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넌 여기 있어야지. 몽규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지금 몽규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지용의 집, 회상, 과거집.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지용에게 큰 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자네, 말을 멈추고 동주를 본다.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용을 본다. 시인이더구만. 예? 읽어봤더니 시인이야. 그러면 지금 동주 시를 인정하는 거지, 그지? 동주의 문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시는 그만 써.
왜 시 그만 써야 할까? 의학의 정정을 바라본다.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 개명이라니. 자, 요게 창씨 개명 뭔지 알지?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시를 그만 쓰라는 거야.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하니까 이제 시는 그만 써. 자, 요런 이유로 연전에 다닌다고 했지. 연전은 지금 연세대야. 예. 여진과 동주에게 술을 따라주는 정지용.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윤치호는요, 친일파야. 친일파가 교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말 못 쓸 것 같아. 친일파가 교장이 됨.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잔을 비우며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왜 친일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임시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지금 그럴 마음이 있었어. 몽규가 임시정부로 떠났잖아. 그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임시정부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던 거야. 참여할 마음이 있었음.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으로 가래요. 일본 유학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는 거야.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망설이는 이유지, 그지? 그렇게까지 했어.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어로 유학하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일제강점기랐어요. 그래서 고민인 거야. 일제강점기. 억압적 시대 상황이라서 억압적 시대 상황으로 인한 고민이야.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친일 성향의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야. 최남선이라든지 이렇게 이강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야. 자, 전개 부분에 정재영의 권유대로 일본 유학을 온 동주는 독립운동을 하던 몽규와 함께 체포되어 특고의 취조를 받습니다. 몽규는 중국으로 갔지. 왜?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임시정부 일을 하러 갔고요. 동주는 일본 유학으로 갑니다. 동주는 정지영으로부터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일본으로 떠나고 나중에 몽규도요. 유학 오는 거지, 그지? 자, 중간 부분 줄거리 갈게요. 여기가 전개하고 절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야. 전개와 절정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중간 부분 줄거리.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된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몽규는 동주와 함께 체포되고 그리고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을 오른다.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아요. 안 끼워줘요.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첩보된다. 영모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취조실 여기는 절정 부분이고요. 절정 부분. 동주와 몽규가 교차 편집. 그러니까 동주 한번 나오고 몽규 한번 나오고 이렇게 교차 편집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지. 다시 현재 과거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과거에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고 교차 편집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극적 정향의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거야. 이거 영화 보면 딱 보면 뭔지 딱 알아요. 동주 한번 보여줬다가 몽규 한번 보여줬다가 이렇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가 던진 서류가 클로즈업, 크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것이다.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자,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지. 요 같은 장면이 어디에? 몽규한테도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이게 교차 편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지? 몽규. 여기까지 잡아서 이런 요식 행위는 절차를 따른 행위야. 왜 하는 건가? 문명국에서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야. 법적 절차가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점을 지적하고 있어.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특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패전할 것을 대비하여 동주와 몽규가 군대 내에서 무장 봉기를 계획했다는 제명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지금 조작된 서류를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 속내를 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야. 특고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동주고 이제 또 교차 편집, 몽규 얘기를 하지.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가? 허울 좋은 실속 없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 뭐냐?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자, 일본의 허울과 일본의 허울과 의도를 간파한 거야. 허울과 의도를 간파해서 하는 얘기야.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마치 문명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제법에 따르는 절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서류에 서명하라고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는 거야.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를 하는 거다.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자, 딱 간판했지, 그지? 서양의 사법 제도를 흉내내가지고 마치 일본도 문명국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내놓는 거지.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개변만 늘어놓지 말고. 서류를 보는 동주.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동주를 듣고 서류를 보는 몽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하라는 거다. 그래? 사실로 만들어 줄까? 자, 얼마든지 해주지. 서류가 사실이어야 한다고. 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 서류대도 일본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몽규는 서명을 하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하는 몽규. 제1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서명을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었으면 하고 지금 서명하고 있어.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항목마다 서명하는 몽규. 이어서 읽으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한군 내 조선인 반란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한다. 부끄러웠어. 몽규가 거짓 서류에 서명한 까닭.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서명한다는 거고.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 클로즈업.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고. 듣고 몽규는 서명한 걸 너는 왜 못해? 몽규가 서명했다고 알려주지, 그지? 빨리 서명해. 서류를 드는 동주.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안 해.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서명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기 바라고 시인이 되기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동주가 거짓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까닭. 자,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찢는 동주. 절정은 거짓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와 이에 저항하는 몽규와 동주인데요. 몽규는 왜 그게 정말 했어야 되는데 자기 하지 못했어. 실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동주는요.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뛰어들지 못했지, 그지?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하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이고 여기는 하강 부분이야. 자, 동주 아버지하고 몽규 아버지가 오는데 몽규 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주는 죽었다는 얘기지, 그지?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는 어디 있느냐? 떨리는 몽규의 눈빛.
자, 요 눈빛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동주는 죽었습니다. 아연실색하는 동주부. 아연실색한다는 것은 놀랐다는 거야. 놀람.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사 바늘 자국을 보여주는 몽규.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생체 실험용 주사를 맞고 동주가 죽었고 몽규도 마찬가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뼈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유언이지. 그지? 자, 유골이 되었어도 일본 땅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야. 유골이 되었어도 일본 땅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땅에 남고 싶지 않음. 어이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 그리고 형무소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 죽었다는 얘기지. 동주부가 천을 그더니 하얀 동주의 얼굴이 나온다. 오열하는 아버지들. 자, 동주의 목소리로 서시가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리고 독방 밤, 이제 여기 죽기 전의 모습으로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하는 동주.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 나가는 동주.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로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심리적 갈등, 심리적 동료,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심리적 동료, 내적 갈등을 하고요. 나는 괴로워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은 뭘 나타내? 이상적 삶, 희망, 순수, 양심 이런 것들. 윤동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야. 그러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플러스 억압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 사랑해야지. 인서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사진, 글자 이런 거지.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반짝인다. 화장터 자식의 유골을 하나씩 들고 오는 몽규부와 동주부.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유골 하나라도 이 땅에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유골함을 떨어뜨려요. 깜짝 놀라 유골을 쓸어 담는 몽규부.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유언이었지, 그치?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쩌자는 거냐.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부. 자, 얼마나 비통한 마음일까. 자식의 유골함을 들고 가니까. 자, 자, 삽입시의 효과는요. 형무소 독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긴 시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야? 일제 탄압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했던 동주의 숭고한 뜻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야. 그리고 용정은 윤동주의 고향이고
마을 어기로 들어서는 몽규부와 동주부. 자식들 유고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비참해. 내레이션 동주 목소리고, 이건 두 아버지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동주와 몽규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린다. 자, 동주의 목소리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일까? 억압받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삶,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삶. 부끄럼 없는 삶이지. 부끄럼 없는 삶을 걸어가야겠다. 의지를 다지지. 뭐뭐겠다. 의지지, 그지? 의지를 다지고 있고, 오늘 밤에도, 근데 아직은 어때요? 오늘 밤 일제강점기지. 별은 이상적인 게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적 시련, 고난.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난다. 자, 별이 빛난다. 요 부분 슬픔을 형상화했고 두 사람의 순간 독립 정신을 기리고 있고 동조와 몽구의 유골함을 들고 두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자, 시나리오지, 그지? 시나리오고 교훈적 일대기죠.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말이고 지금 현재는 후쿠오카 형무소고요. 그리고 경성에 있는 부분을 해상했고 만주는 두 아버지들이 유골함을 들고 갔지, 그지?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고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이고 윤동주 씨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삶과 송몽규의 삶을 대비 송몽규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윤동주는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해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요 뒤에 나와. 흑백으로 한 거 효과가 나옵니다. 현재 형무소지 과거 경성 부분 해상하고 다시 현재 형무소. 이 현재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발단 부분은 신남버 33에서 35 옥인동 하숙집 경성이지, 그지? 문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문예지를 만들면서 동주하고 몽규가 시와 산문 사이를 두고 갈등하고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자, 36에서 신남버 40까지는요. 신남버 36, 38은 후쿠오카 형무소고 동주가 독방에 갇힌 채 달빛을 보며 별에는 밤을 읊고 특구가 동주에게 보여준 서류에는 동주와 몽규가 함께 교토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 무장 봉기를 계획했다고 적혀 있는데 동주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야. 옥인동 하숙집은요. 몽규가 독립운동한다고 임시정부로 떠나는 모습이 나왔지, 그지? 중국으로 떠나면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동주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지. 그리고 정인용의 집에서는요. 정인용이 동주에게 창씨 개방하고 일본 유학을 떠나라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서 배우라고 얘기해 주지. 신남버 97은요. 자, 후쿠오카 형무소입니다. 동주와 몽규는 특구에게 자신들의 혐의가 적힌 거짓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고요. 동주는 거짓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몽규는
서명하지, 그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자, 동주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하지 않고, 몽규는 그 적힌 내용, 서류에 적힌 내용대로 정말 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잡혀온 것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지. 그리고 이제 동주 아버지하고 몽규 아버지가 오고요. 동주는 이미 죽었고 몽규 자신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둘 다 죽고 화장해서 유골을 수습하지, 그지? 다시 만주, 이제 여기 하강 부분이고 대단원은 만주 용정이야 유골함을 들고 고향 마을로 돌아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로 시를 짓고 형무소에서 일본 경찰에게 저항합니다.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중시하고요. 자, 몽규는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그지? 참여하여 경찰에 체포되는 등 폐기와 행동 지향성을 지녔고요. 문학을 도구로 활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인물이 송몽규입니다. 그리고 여진은 이하여전 학생, 문해지 발간에 참여하고 동주에게 동주 시를 좋아하면서 동주에게 호감을 느끼고 정지영에게도 동주를 소개해 주고요. 처중은 문해지 같이 만드는 학생이고 좀 재밌어. 익살스러운 면이 좀 있고요. 정지영은 동주가 존경하는 시인이지, 지식인이고 변절자가 늘어나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탄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 청년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인물입니다. 특별고등경찰이야 동주와 몽규를 집요하게 신문하며 동주와 몽규에게 거짓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그지? 동주의 문학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이 온전한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진실을 드러내야지 온전한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들이 모여가지고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몽규는요, 시보다 산문이 더 좋아. 시는 사람을 감상주의자로 만들어. 작가와 작품을 별개로 평가할 수 없어. 그래서 최남순이라든지 이강수 시인의 시는 굉장히 싫어하지, 그지? 동주는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문학의 예술성, 순수성을 추구하고 동주는 문학을 잘못된 간섭과 이념을 타파하는 도구로 여기며 정치투쟁을 중요시합니다. 거짓 서류에 서명하라는 특고의 강요에 대한 동주와 몽규의 행동은요, 동주와 몽규가 조선인 학생들을 규합해 사상교육을 시키고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징집령을 이용해 조선인 반군을 조직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동주는 어떻게 해요? 서명 안 하지, 그지? 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서명하지 않고요. 몽규는요, 이 일이 정말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 서류에 있는 일이 실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며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서류에 서명합니다. 동주는 서명하지 않고 몽규는 서명한다. 자, 이제 이거 영화 보면 흑백 영상이에요. 흑백 영상. 자, 동주 속 영상 표현 기법과 교효과인데요. 이 흑백 영상은요. 흑백 영상은 인물의 표정에 집중하게 해. 그래서 관객과 인물이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 그리고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영상에서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심리 변화를 표현하여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자, 동주와 몽규의 관계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동주의 시에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동주의 시에 집중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 교차 편집의 효과는요, 거짓으로 된 작성된 서류를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차 편집되지, 그지? 그러면서 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동주와 몽규의 반응을 교차해가지고 편집함으로써 특고의 허위성을 강조하고 등장인물의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고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자, 내레이션의 효과는 윤동주 시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하지, 그지? 윤동주 마음이 잘 드러나 있겠지.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주인공 목소리로 전달해. 그래서 인물과의 거리를 좁혀서 윤동주가 들려주니까 이 인물과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관객이 감정이입에, 관객도 그 감정에 이입되도록 도와주고요. 시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관련된 분위기 형성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나리오하고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설대사 지시문으로 되어 있고요. 사건을 현재형으로 서술한다는 거 공통점이야. 서술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그지? 배우들의 연기가 전제로 된다는 거. 갈등 중심. 이거는 서사문학하고도 공통점이야. 갈등, 소설도 갈등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극갈래하고 서사갈래의 공통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자,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희곡은 무대 상영, 연극의 대본이지, 그지? 연극의 대본이고, 영화는 편집하면 되지. 그래서 시, 공간, 등장인물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근데 희곡은 무대 상연이 전제니까 시,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리오는 카메라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기법,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용어, 지시어 등이 사용되고, 자, 우리 희곡은 그 관객들에게 배우가 직접 말을 걸지, 그지? 방백 등의 극적 간섭이 나타난다. 이게 서로 이제 관객들에게 말을 하고 다른 등장인물 못 듣는 가는 거. 요거는 미리 해놓은 약속이지, 그지? 자, 우리 파수꾼이 나오는데요. 파수꾼이 뒤에 보면 이거 파수꾼 우리 작품 했다, 그지? 희곡이야. 연극 대본이야. 단막극이고 풍자. 독재 시대에 말 못하는, 제대로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거고, 우화적. 뭐가 나오니? 이리떼하고 흰 그룹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화적. 현실을 70년대 독재 정권대, 그 당시에 현실을 풍자하고 교훈적, 우리 망루라든지 양철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상징의 의미가 있지, 그지?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인데 상징적 소재와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거야. 팔수꾼 1, 팔수꾼 2, 팔수꾼 3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상징적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우회니까 우회적이야. 돌렸어.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깁니다. 51페이지 6번 몰래 가나와 보기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요게 이제 파수꾼이야. 이거 뭐라고? 희곡. 연극의 대본이야. 연극의 대본이고요. 마을 사람들로 관객들을 향해 마을 사람처럼. 왜 이럴까?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거야. 자, 관객들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이게 인원수 제약, 희곡의 제약적 특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희곡의 인원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관객을 주민어로.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 다는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촌장은요. 촌장은 이중적인 인물. 자, 그 말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고 두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식량 운반인은 진실을 말한 사람. 진실을 알린 사람이야. 일이 없고 흰구름뿐이라고. 일이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촌장이 오늘 하루만 그 짓을 얘기해주면 내일은 내가 진실을 밝히마. 그래서 파수꾼 다가요. 오늘 하루만 그 짓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루 올라가는 거야. 쓰러질 것 같은 결함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파수꾼 나는 맹목적 지지자야.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맹목적 추종자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희곡. 희곡과 시나리오의 특징을 알아봐야 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고 아주 길었지, 그지? 수고하셨습니다.